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3장 10절 선형근사와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라는 것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근사식을 하나 유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어떤 점 A에서의 미분계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지요.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분계수 배울 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극한의 변수를 x로 바꿔서도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a 플러스 h를 x라고 바꿔주면 이렇게 치환을 하면 h가 0으로 간다라는 극한은 x가 a로 간다라는 극한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극한의 의미는 이 x의 값이 a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이 극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f'a로 점점 가까이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f'a와 비슷한 값이에요. 즉 근사값입니다. 근사값 기호를 이렇게 물결무늬 두 개를 해서 물결무늬를 영어로 tilde라고 합니다. 더블 tilde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래서 이 더블 tilde는 근사값 기호입니다. 근사값 기호는 우리 책에서 이렇게 물결무늬 두 개로 쓸 때도 있고요. 이렇게 같다라는 기호에다가 이렇게 아래 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표기하던 근사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사값을 하나 얻었어요. 결과가 f'a라는 값의 근사값은 x-a분의 fx-fa다. 이렇게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비슷하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비슷하니까 이 비슷한 두 개의 값에 같은 값을 곱해도 비슷하지요. 또 그 결과에 같은 값을 더해줘도 비슷하겠지요. 자, 그래서 양쪽에 x-a라는 같은 값을 곱해주면 왼쪽은 f'a의 x-a가 곱해질 거고 오른쪽은 x-a가 분모에 있었으니까 x-a를 곱하면 약분되고 분자만 남겠죠. 즉 fx-fa하고 f'A 곱하기 x-a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자, 이 결과에 이번에는 다시 양쪽 모두의 FA를 더해줄 거예요. 같은 값을 더해도 비슷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더해지면 왼쪽은 fx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 이 값이 더해져서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이런 값이 나오겠죠. 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입니다. fx하고 fa 플러스 f'A 곱하기 x-a 하고 비슷하다라는 식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비슷하다라는 거니까 근사식입니다. 그런데 이 근사식은 fx가 무엇과 비슷하다라는 거니까 fx의 근사식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fx와 비슷한 값을 보면 a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요. f'A, a에서의 미분계수가 있어요. x-a, a로 표현된 값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a로 표현된 이 값이니까 a에서의 근사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줄 거예요. 그래서 fx의 a에서의 근사식인데 다시 이
근사식의 구조를 보면 FA 상수죠. F'A 계산된 상수고 X-A, X의 1차 식이죠. 그래서 이 근사식을 1차 근사식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이 근사식은 fx의 a에서의 1차 근사식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 1차라는 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선형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차 근사식은 선형 근사식이라고도 불러요. 즉 fx의 a에서의 1차 근사식 또는 fx의 a에서의 선형 근사식 같은 얘기입니다. 이 근사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근사식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y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렇다면 이건 앞에서 배웠던 접선의 식이죠. 그렇죠? fa를 넘겨서 y-fa는 f'A 곱하기 x-a 이렇게 생각하면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에 y좌표 이런 공식이 있었죠. 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에 x좌표 이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기 f'A가 기울기가 되는 것은 바로 접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점의 x좌표는 a고 y좌표는 fA니까 지나가는 점, 접선을 계산한 그 접점은 좌표가 a, fa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접선의 식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근사식을 1차 근사식 또는 선형 근사식 이렇게도 부르지만 마찬가지로 접선 근사식이라고도 불러요. 접선의 식을 이용한 근사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용어 하나를 더 설명을 할 텐데 이 근사식에서 fx하고 비슷하다라고 놓은 오른쪽에 있는 이 값 다시 한번 살펴보면 a에서의 함수값 플러스 a에서의 미분계수 곱하기 x-a 기억할 수 있겠죠. 전부 a에서 계산이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값을 lx라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lx라는 것은 영어로 linearization이라는 뜻이고 그 이니셜 l을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이름이 얘기를 해주듯이 이것을 fx의 a에서의 선형화라고 불러요. 선형화라는 것을 영어로 linear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형화라는 용어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사식을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교재의 예제 1번 볼까요? a는 1에서 주어진 함수 fx 루트 x 플러스 3 이 함수의 선형화를 먼저 구하고 이 선형화를 이용해서 루트 3.98 이 값과 루트 4.05 이 값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선형화를 계산해야 되고 그 선형화를 가지고 표현한 1차 근사식을 얻어야 되겠죠. 그걸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형화 lx라고 썼어요. a에서의 함수값 a가 1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 f1이죠. 플러스 a에서의 미분계수 f'1이죠. 곱하기 x-a a가 1이니까 x-1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값이 두 개 있네요.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fx가 루트 x 플러스 3이니까 이걸 미분해야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겠죠?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f'x는 루트 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2 루트 어쩌고 분의 1 거기다가 루트 안에 어쩌고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연쇄법칙을 써서 미분하면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는데 x 플러스 3이 미분하면 1이에요.
그럼 곱할 게 없죠. 그래서 결과는 f'x가 2 루트 x 플러스 3분의 1 다 된 거죠. 자, 그럼 F1 계산합니다. F1은 여기 루트 x 플러스 3을 가지고 와서 x에 1을 대입해주면 루트 1 플러스 3, 루트 4니까 2가 돼요. 그리고 F'1, 조금 전에 도함수를 계산했죠. 여기에 x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루트 1 플러스 3분의 1. 루트 4 하는 건 2니까 2하고 곱하면 4 해서 4분의 1이죠.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선형화 LX를 써볼까요? LX는 F1 플러스 F'1 곱하기 X-1이었는데 F1은 2였어요. F'1은 4분의 1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입하고 정리하면 2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X-1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4분의 1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2하고 더할 거니까 2는 4분의 8 더하면 4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형화 LX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다 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근사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주어진 근사식은 fx가 lx와 비슷하다라는 게 근사식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fx는 루트 x 플러스 3이었어요. lx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3과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 비슷하다라고 놓는 것이 근사식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근사식의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루트 어쩌고라는 값을 루트 안에 있는 값을 3 플러스 세모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루트를 계산해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1차식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할 텐데 여기 세모에 해당하는 값에 4분의 1을 곱해주고 그 결과에 4분의 7을 더하면 이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루트 3.98을 봅니다. 루트 3.98을 이런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3 플러스 세모. 그렇다면 3.98은 3 플러스 0.98이지요. 그러니까 세모는 0.98이 돼요. 그렇다면 그 세모를 이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4분의 1 곱하기 세모 0.98, 거기에 4분의 7이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0.98 하는 것은 100분의 98이니까 100분의 98하고 4분의 1 곱해주면 400분의 98. 그렇죠? 여기가 분모가 400으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7도 400으로 통분해주면 400분의 700. 그렇죠? 해서 두 개를 더하면 400분의 798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약분하면 2로 약분이 되죠. 200분의 399다. 이렇게 근사값을 분수로 표현해서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거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루트 4.05를 똑같이 해볼까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을 3 플러스 세모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4.05는 3 플러스 1.05가 되죠. 그럼 1.05를 x자리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4분의 1하고 1.05를 곱하고 거기에 4분의 7을 더하면 근사값이다. 어렵지 않죠? 1.05라는 것은 100분의 105니까 4분의 1 곱하면 400분의 105, 4분의 7은 400분의 700. 두 개 더해주면 400분의 805가 되죠. 그렇죠? 5로 약분이 되죠. 5로 나누면 80분의 161이다.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 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도함수를 배울 때 도함수를 구해라 또는 미분해라 라는 것은 같은 용어다라고 했어요. 도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나 어떤 함수에 주어진 함수에 그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라 이렇게 하는 거나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함수에 미분을 구해라 이렇게 용어를 썼다면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라 하는 것하고 미분을 구해라 하는 것하고 구분하려고 해요. 이제 미분해라 하는 것하고 미분을 구해라 하는 것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미분이라는 걸 구해라 이렇게 하면 그럼 미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미분이라는 것은 영어로 differential이라고 하고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식이 y는 fx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정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이라는 것을 정의할 거예요. 도함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 fx의 도함수를 f'x라고 쓰기로 했지요. 그리고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연쇄 법칙을 공부할 때 이 극한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h라는 걸 동그라미라고 표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f는 네모, x는 세모 이렇게 표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라고 표현된 것이 같은 문자로만 표현되면 같은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h를 다른 문자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여기 독립변수를 x라고 표기를 했으니까 독립변수에 맞춰서 h라는 값은 여기 이쪽에 있는 함수는 독립변수가 x에서 계산된 값인데 이쪽 왼쪽에 있는 값은 독립변수가 x 플러스 h일 때 계산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변수가 얼마큼 변했나라는 걸 보면 x에서 x 플러스 h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h라는 것은 x의 증가한 양, 증분이라고 부릅니다. 증분 해서 x의 증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뜻으로 x의 증분을 표기하는 기호를 우리가 델타 x라고 써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x의 증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h 대신에 델타 x라고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 전부 델타 x를 갖다 놔도 h라고 쓴 거나 다른 게 없죠. 그럼 같은 구조를 가졌으니까 같은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역시 극한의 정의, 극한의 의미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f'x로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니까 f'x의 근사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f'x하고 무엇이 비슷하냐? 리미트 치운 것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게 비슷하다. 됐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이제 양변에 같은 값을 곱해 줘도 비슷한 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델타 x를 곱할 거예요. 그렇다면 f'x는 델타 x가 곱해져서 f'x 델타 x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던 것은 델타 x가 약분돼서 분자만 남을 테니까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런 모양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두 개의 값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fx 플러스 델타 x에서 fx를 뺀 것은 x의 값이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로 바뀌었을 때 그때 함수값의 차이를 계산한 거니까 y는 fx다 함수값을 y라고 두었다면 y의 증분이 되죠. 그래서 y의 증분이란 뜻으로 델 y라고 쓸 거예요. 델타 y.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값은 델타 y니까 여기 있는 f'x 곱하기 델타 x는 델타 y의 근사값이에요. 그렇죠? y의 증분 델타 y의 근사값 f'x와 델타 x를 곱한 값 f'x는 x에서의 도함수 그렇죠? f'x라는 값은 x에서의 미분계수 계산한 거니까 도함수 계산한 식입니다.
거기다가 x의 증분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예, f 프라임 x의 x의 증분 델 x를 곱한 거. 이 값을 이름을 줄 겁니다. 이 값을 dy라고 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것은 영어로 의미가 differential of y라는 뜻입니다. y의 미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미분하는 것은 거기다가 앞에다가 d만 붙이면 돼요. 그럼 그것은 미분이 됩니다. 자, 이 dy라고 쓰고 이것을 y의 미분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든 임의의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하나 주어지기만 하면 그 함수 y에 대해서 그 함수의 미분, y의 미분은 dy라고 쓴다. 그런데 dy는 어떻게 정의한 거냐? f'x 곱하기 델 x라고 정의를 한 거다. 됐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델 x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 델 x가 무엇과 같은가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가볼까요? 그렇다면 y가 fx다라고 주어지면 그 안에 독립변수 x가 있어요. 그렇죠? 독립변수 x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x를 함수의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함수는 y는 x라는 함수가 되죠. 그렇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y는 x의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용된 독립변수 x는 그것을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함수라고 생각할 때는 이 규칙이 바로 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y는 x라는 함수예요. 즉 y라는 것을 x의 규칙이란 뜻으로 fx라고 줄 수 있으니까 즉 이 식은 fx는 x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독립변수 x에 대해서는 이걸 함수로 생각했을 때 fx는 x라는 식이니까 그것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fx의 도함수는 f'x인데 fx가 x니까 x의 도함수는 1이죠. 상수함수 1. 그렇죠? 자, 그럼 이 독립변수 x에 대해서, 즉 y는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 함수의 미분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지던 그 함수의 미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dy라고 했어요. y의 미분은. 근데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이 함수는 y와 x가 같은 거니까 dy는 dx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y하고 x하고 같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정의하기를 어떤 함수가 주어지건 그 함수의 미분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함수의 미분은 f'x 델 x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함수는 y는 x라는 함수니까 fx가 x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f'x는 1이라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x 대신에 계산한 1이라는 상수함수를 갖다 대입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결과는 1 곱하기 델타 x예요. 그런데 1은 곱하나만 하니까 1과 델타 x를 곱하면 델타 x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양쪽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결국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그 변수, 그것을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그 함수의 미분 dx와 그 함수의 증분 델 x는 같은 거다. 그렇죠? 주어진 함수의 식이 어떤 함수의 독립변수로 사용되었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독립변수 x에 대해서는 x의 증분과 x의 미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dx는 델 x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임의의 함수 y는 fx에 대해서 그 미분 dy를 f'x 델 x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 독립변수 x에 대해서는 델 x라는 것이 dx하고 같으니까 결국 이 값은 f'x dx하고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떤 함수의 미분, y는 fx라는 함수의 미분, dy는 f'x dx다. 이제 델 x 대신에 dx를 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 식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양변을 dx로 나눠 볼까요? f'x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어떤 함수의 도함수 f'x는 dx로 나눠준 결과가 dx분의 dy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도함수의 기호를 사용할 때 f'x라는 기호도 쓰기로 했지만 dx분의 dy라는 기호도 쓰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은 같은 값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두 개 기호를 도함수의 기호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됐지요? 자, 그럼 이렇게 구분해서 연습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y가 x제곱이다. 예, 이렇게 표현됐다면 첫 번째, 이 함수를 미분해라. y를 미분해라. 또는 도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값은 y'은 2x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의 미분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 이제 여러분들은 dy를 계산해야 되고 dy는 이것 미분한 값 2x에 곱하기 dx 이렇게 쓰면 돼요. 예, 그러니까 미분해라 했을 때는 답이 2x가 되겠지만 미분을 구해라 했을 때는 답은 2x d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비슷하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있죠. 여기 dx가 더 곱해졌어요. 그렇죠? 독립변수의 미분이 더 곱해지는 거다. 미분하라 하는 것하고 미분을 구해라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미분해라 했을 때의 결과에 그 독립변수의 미분 dx를 곱해주면 미분을 구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이라는 것이 어떤 양을 표기하는 건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이 곡선에서 이렇게 점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 점의 x좌표를 그냥 x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x의 값을 약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x의 증분, 델 x만큼 증가시켜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x의 값은 x에다가 델 x를 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 점에서 곡선에다가 그은 접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의 x좌표가 x니까 당연히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죠. 그 기울기가 바로 f'x지요. 그렇죠? 그런데 f'x는 조금 전에 dx분의 dy하고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이 접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함수의 독립변수 x에 대해서는 델 x, x의 증분과 dx, x의 미분이 같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델 x가 dx하고 같으니까 이만큼 델 x는 dx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xy 평면에 있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예, 당연히 직선 위에서 두 점을 잡아서 그때 x의 값이 증가한 양분의 그때 y의 값이 증가한 양을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x의 값이 증가한 양은 델 x인데 델 x가 dx하고 같으니까 d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dx분의 얼마라는 것이 기울기가 되는데 그 기울기의 결과를 알고 있죠? 그 기울기의 결과는 dx분의 dy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dx분의 이 높이가 dx분의 dy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 높이가 dy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밑변이 dx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함수 y의 미분 dy는 요만큼 길이를 표시하는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dx도 dy도 둘 다 실가 함수입니다. dx는 이만큼 길이가 되는 거고 예, 이런 실가 함수고 dy는 이만큼 길이에요. 역시 실가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역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할 때 dx분의 dy라는 것하고 dy분의 dx라는 것하고 서로 뒤집어서 쓸 수 있었던 것이 둘 다 실가 함수기 때문에 실수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사칙 연산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럼 dy가 어떤 값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 이 접선을 가지고 이만큼 예, 밑변을 우리가 델 x라고 했을 때 그 값이 dx하고 같으니까 그
그때 높이가 되는 이 값이 바로 dy다. 됐죠? 자, 그러면 이 dy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또 어떤 함수의 오차라는 걸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참값이 요 점에서의 값, 요 값이에요. 이걸 찾고 싶은데 근사값을 만약에 요 값으로, 이 접선에 있는 요 값으로 근사값을 선택해서 썼다면, 자, 그렇다면 근사값하고 참값의 차이가 바로 오차가 되죠. 그럼 그때 오차는 여기 참값은 이만큼 높이에 있는 값이고 근사값은 이만큼 높이에 있는 값이니까 그 차이가 이만큼이죠. 바로 그림상에서 dy하고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dy가 오차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만 오차가 됩니다. 근사값을 내가 이 값 말고 다른 값으로 선택하면 당연히 그때의 오차는 다른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사값을 이걸로 선택할 때만 오차가 이거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그림상에서 우리가 dy라는 것, 즉 수학적으로 y의 미분이라는 값, 이 값을 함수 y의 오차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그 함수를 주고 그 함수의 오차를 구해라 이렇게 할 때 미분을 이용해서 이 식을 계산해 갖고 오차, 즉 근사값을 이런 종류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오차, 계산될 수 있는 오차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런 뜻으로 이런 오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예, dy가 y의 오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근사값을 선택하면 그렇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오차에 관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교재에 예제 4번 한번 보세요. 9의 반지름을 측정한 결과 측정했으니까 당연히 오차가 있습니다. 21cm였다. 그런데 측정할 때 최대 오차가 0.05cm다라는 걸 알았다. 그렇다면 이 값을 그대로 반지름으로 사용해서 9의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반지름에 오차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사용한 부피에도 오차가 있겠죠. 그때 9의 부피를 계산했다면 그 부피의 최대 오차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역시 이 9의 반지름을 가지고 부피를 표현하는 식을 사용할 겁니다. 부피는 3분의 4 파이 R3승이다라고 표현된다고 했었죠. 예, 앞에서도 우리 상관 비율 공부할 때 이런 식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적분 배울 때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이제 여기서는 b라는 것은 r을 독립변수로 갖는 r의 함수예요. r의 함수. 그러니까 b라는 것은 y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독립변수 r은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함수가 y와 x에 대해서 b와 r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y는 3분의 4 파이 x의 3승 이런 함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예, 부피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부피라는 것의 오차, 예, 즉 함수를 y로 썼다면 dy, 그런데 함수를 b로 썼으니까 dv. 어렵지 않죠? 예, 그럼 dv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고 독립변수의 미분을 곱하면 됩니다. 독립변수를 r로 놨으니까 r의 미분은 dr이고요. 그렇죠? 이걸 미분한 것 b' 하고 쓸게요. 그렇다면 b' 하는 것은 dr분의 dv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r분의 dv라는 식은 3분의 4 파이 r 3승. 예, 이건 우리 앞에서 도함수 배울 때 연습을 다 했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r이 변수니까 그냥 r 3승을 r로 미분하면 dr분의 d r 3승 똑같이 3r의 제곱 이렇게 쓰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예, 그렇다면 3r 제곱하고 3분의 4 파이가 곱해졌으니까 3은 약분되고 4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 파이 r 제곱과 dr을 곱하면 되겠어요. 다 됐죠?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dr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r의 미분인데 이것은 r의 오차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와 같은 그림상에서. 그렇다면 r의 오차는 주어져 있어요. 여기 0.05cm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단위는 cm고요. 여기 r은 측정한 결과 21cm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r의 제곱이니까
21의 제곱 갖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4파이 곱하기 21의 제곱 곱하기 0.05 계산하면 되고요. 0.05라는 것은 100분의 5니까 약분하면 2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4를 곱하면 5분의 1이 남겠죠. 그렇죠? 해서 5분의 1 하고 파이 그냥 곱하면 되고요. 21 제곱하면 441이죠. 그렇죠? 해서 답은 5분의 441 파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고 이제 단위만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 R 제곱이 있는데 R의 단위 센티미터니까 제곱이면 센티미터가 2개 있어요. 그렇죠? 오차의 단위 DR 이것도 센티미터예요. 그럼 센티미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모두 센티미터가 3개 있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다. 예, 그래서 이 측정한 반지름의 값을 오차가 있는데도 그냥 사용해서 부피를 계산했다면 부피에 오차가 생길 텐데 이 R의 최대 오차가 0.05cm라고 했으니까 그때 생길 수 있는 부피의 최대 오차라는 것은 예, dB는 5분의 441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예,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예, 3장 10절 예, 우리가 선형근사라는 한 가지 근사식을 배웠고요. 그리고 어떤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어떤 함수의 미분은 그 함수의 오차라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까와 같은 그림이라면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